안녕하세요. 강한친구 센터로 김정우 대표 변호사 이창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강한친구 센터로가 최근에 발간한 2023년 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 엄선 판례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창 변호사님. 네. 최근에 이 정비사업 조합과 종교시설 사이의 법적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판결들도 하나씩 쌓이고 있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10년 전만 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소송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하여서 관련 상담도 저희가 지금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네. 저희가 대리하고 있는 조합 측에서도 네. 어느 구역이나 종교시설이 있어요. 교회, 성당, 사찰 네. 항상 있고,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문의를 많이 받고 있고, 네, 맞습니다. 또 해당 그 분쟁 때문에 종교시설 측에서도 저희한테 상담을 좀 많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법인 센트로에서도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의 종교시설 분쟁을 위한 특별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고, 이런 다양한 종교시설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 또 그 해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팀 체계를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예, 특히 저희 이창 변호사님께서 네. 그 센트로 종교시설 팀장님으로서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처리하신 베테랑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재개발, 재건축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등 종교시설에 관한 특성도 좀 잘 알고 좀 이해가 많은 상태에서 사건을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센트로 종교시설 팀에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님들, 그리고 종교시설, 교회 등을 잘 이해하시는 변호사님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사건 처리에 매우 좀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변호사님. 네. 우리 센트로가 항상 강조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종교시설 분쟁, 그 근본적인 문제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백이죠. 공백. 법의 공백.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시정비법에서는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또 관련 조례에서는 종교시설, 교회 등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라, 분양 신청은 어떻게 해라, 종교용지 등에 관하여서 분양은 어떻게 해주고, 또 대토 등에 관하여서 보상 등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주라 라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예, 사각지대죠. 예, 없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합하고 종교시설 사이에 서로 사실 처음에는 그냥 협의를 진행을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고 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간혹 이제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 등에 관하여서 이거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그쵸. 행정청의 단순 이제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 라는 판단을 수차례 받았죠. 네네, 맞아요. 네네.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도 종교시설 처리 방안의 의미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맞습니다. 아무런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네네네. 그래도 서울시가 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 정도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래도 네네. 현장에서 많이 원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대토를 원칙으로 하되 네.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존치가 불가한 경우는 이제 존치에 준하는 이전 대책을 좀 수립해다오 네. 이런 취지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어 있죠. 사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협의가 잘 마무리되는 곳도 있고, 네. 그렇죠? 네. 협의가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예, 맞습니다. 아직 완전히 전형적으로 뭐가 정답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계속 다툼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사실 이게 교통 정리가 되려면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센트로가 그나마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찾게 된 게 최근에
법원에서 나온 각종 판결들을 유형화해서 이번에 판례집을 발간하게 된 것이죠. 엄선하여서. 네, 엄선해서. 예. 정리하자면 도시정비법의 사각지대인 종교시설 분쟁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문의 판시사항을 보면 이 분쟁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종교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아마 이제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케이스별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네.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겠다라고 네. 해서 이번에 엄선 판례집을 만들게 된 것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이창 변호사님, 이번 엄선 판례집에서 자, 어떤 판결들이 좀 있는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조합과 종교시설 간의 분쟁에 있어서, 소송에 있어서, 분쟁을 함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조합이 이기고 있습니다. 또 많이 전통적으로 이겼고요. 또 지금도 많이 이기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한 개씩, 또 때로는 두 개씩 이렇게 점차 종교시설에서 승소하는 사례들이 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저희는 조합 측의 승소한 사건들과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이 승소한 사건 등 관련해서 엄선화해서 저희가 판례집에 수록을 하였고요. 특히 유형별로 정리를 좀 하였습니다. 사건의 그 이름이 별도 이제 붙게 되는데, 예컨대 관리처분 계획, 취소 소송, 또 무효 확인 소송, 또 인도 청구 소송, 또 손해배상 청구 등 이름이 다 붙는데요. 그 유형별로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각자 조합 측이든 아니면은 종교시설 측이든 우리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고 또 사건명이 있는지, 또 정사업 절차가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비슷한 시기에 맞닥뜨린 문제들이 소송으로 어떻게 풀이해 갔는지 등에 관하여서 저희가 좀 정리해서 좀 수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특히 만약에 종교시설에서 승소한 사건,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분양신청 절차의 하자 또는 관리처분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이런 것들이 네, 꽤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승소한 사건은 종교시설들도 참조해 볼만 하지만 제가 보기엔 조합 측에서 더더욱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 우리 조합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 잘 수립하자.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또 조합이 승소한 사건, 이거에 대해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교시설의 주장과 그에 관한 법원의 태도, 그것을 판결을 통해서 결국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종교시설 분쟁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했죠. 예, 그렇죠. 네. 자, 앞으로는 저희 센트로가 이번에 발간한 엄선 판례집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들, 그것들을 하나씩 뽑아서 그 판결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예. 모쪼록 종교시설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범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대표 변호사, 이희창 팀장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